문제 인물이 와 있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최근에 욕을 그냥 그 얘기 있다 해. 네, 네. 많이 먹는데 네, 있다. 또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것이라서 있다 오늘 해, 그 얘기는. 뭐 하나하나씩 예, 차근차근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리박슈크를 최초로 폭로한 사람이야. 네. 그 실체를 세상에 알린 사람이야. 그 취재 기자입니다. 네. 데스크야. 그래서 리박슈크를 관련한 후속 보도, 후속 취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참 굉장히 좀 불편한 지점이 있어요. 봉지욱 기자가 이현주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타당하다. 그런데 저는 불편감이 좀 있어요. 이 이슈를 다루는 게. 왜냐하면 지난 합당 관련 이슈가 터졌을 때 합당을 찬성한 측에서 이현주 의원이 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미운 마음의 결과물로 과거의 영상이 공개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뭐 내심의 의사는 모르니까 저는 서로 그렇겠지 서로. 있다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루면 마치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좀 불편감이 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영상을 본 이상 문제 의식은 또 제가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안 다루는 것도 또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때 한번 했으니까 네. 나는 이제 좀 그만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나는 취재 기자 입틀막 하는 게 또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진짜 뭔가 고민이 많나 보네. 난 정말 이게 머리가 아파. 매불쇼에서 그간에 최욱 씨가 계속 표방했던 게 의견을 다 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듣고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는 거다. 맞습니다. 이 저도 말씀을,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자기 주장만 남발하는 게 의견이 아니고 네. 팩트를 전제로 맞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때 맞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얘기를 못하는 팩트도 사실 많이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말 못하는 팩트들도 뭐 있다고.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렇지만 그거를 팩트를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는 거고 음. 팩트를 제시하면서 의견을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 아, 거죠. 그런가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 매불쇼는 여태까지 최대한 팩트를 많이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어. 네. 그런데 이게 워낙 첨예한 이슈로 뭐가 이렇게 갈라지다 보면 어떻게 하든 간에 한쪽 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이제 고가운 쪽에서는 왜 그거를 판을 펼쳐주는 거야.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상대방 아니 왜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듣고서 가만히 있어. 이제 요런 얘기가 계속 지금 이어지는 형국들이 계속 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욱 씨가 난데없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최욱 봉지욱이 올라가니까 저는 따라서 올라가고 막 이러던데 욱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견해를 우리 변호사님이 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네. 근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봉지욱 기자가 이 관련해서 취재하고 보도하고 방송하는 것은 저는 매우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봉지욱 기자님이 그렇게 고개 숙일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개를 숙였는데? 고개를 숙이라고 그래요 누가? 아니 저는 현재 여당의 수석 최고 전문위원이니까 역사관 그 의문이 생겨서 그 입장을 사실은 본인이 여기 나오셔서 일정 정도 유감과 사과를 표했으면 끝났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나와서 얘기하신 걸 들으니까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영상 한두 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수십 개의 영상을 다 팩트 체크를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제가 파악한 사실과 너무도 다르게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날 그렇게 했으면 끝났는데 이걸 왜 해야 되냐? 왜 이제 와서 뭐 이현주의 과거를 파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과거 폐모와는 달라.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의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의 유공자 지정을 취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게 언제 일입니까? 1946년, 7년, 8년 일 아니에요. 네. 그죠? 1947년. 그 일을 대통령이 지금 왜 지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나 내란 수계가 탄생하는 배경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역사관의 문제는 내가 그때 보수 진영이 있었다고 해서 이승만을 좋아하는 청중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는 것이죠. 바뀔 수는 예. 없죠. 역사관은.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또 하신 말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면 그건 제가 책임지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현주 의원이 이제 매불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반론권을 보장해 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이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한 거예요. 네. 예, 거기까지는 뭐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리고 나왔으면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마음대로 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발언 시간을 많이 줬습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선택이라고 봐요. 본인의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체적 사실을 이야기한 나를 자꾸 가짜뉴스 유포자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문제지. 이렇게 되면.
그리고 본인의 SNS에 뭐 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뭐 가짜뉴스 운운하면서 고소고발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최욱 너 빨리 지금 사과하라고 이현주한테 지금도 올라와요. 그래서 곤혹스러워.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하려면 나는 또 영상을 틀고 또 이현주 의원이 발언한 걸 영상을 또 틀면 오늘도 사실 이게 준비가 돼 있어. 이거 두 개 딱 틀면 끝나요 사실. 그렇죠. 네, 네. 내가 이게 그래. 네. 아무튼 상황이 뭘 봐 임마 너.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그 지금 이제 이현주 의원 페북의 댓글에도 자꾸 그 최욱을 빨리 고소해서 혼내주라고 하고 저한테 막 댓글이 지금도 엄청 달려요. 너가 금요일에 거짓말 한 거는 팩트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고소를 하면 좋겠네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걸로 이현주 가려주면- 의원으로서 그건 부담스러운 게 아니, 그러니까 고소를 이거는 했다가 좀- 무혐의로 그냥 아니 나와버리면 이현주 역공을 의원이 당하죠. 나한테 그날도 너 가짜 뉴스에 근거해가지고 그거를 인용해서 금요일에 방송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나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아니 매불쇼 금요일 방송 거의 200만이 보는데 내가 한 얘기를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200만 영상 그리고 올려놔 있는데 근데 그것만 딱 따갖고 너 말했는데 왜 말 안 했다고 해?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인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내가 좌파 쪽에 좀 가서 이들을 좀 포섭을 해서 데리고 올 테니까 너무나 욕하지 마라. 그런 발언도 있어요. 그 발언이 있더라고. 고성국 TV에 고성국 나갔어요. TV에. 내가 지금 파일을 키우는 거다. 이거는 사실 해명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고성국 TV에서 과거에 했던 발언을 제가 이제 서머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이게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왜냐? 고성국 TV에서만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게 아니야. 제 얘기는 상대를 계속 분열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선거는요 구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 패싸움을 하려면 이게 이제 그 이걸 잘 갈라치기를 해갖고 구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 구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뭉치고 상대는 분열시킨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상대는 계속 분열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호남 얘기를 한 게 또 그게 무슨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뜯어서 갈라치기 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저쪽을 갈라치기 해서 최소화 만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전략으로는 맞는 말이네. 아, 전략으로는. 아니 뭐 정치는 권력 투쟁이니까 네. 저는 뭐 사실은 저런 발언들은 보수 진영에 있었을 때 저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저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순수하게 역사관에 대한 이야기고 네, 이현주 맞아요. 의원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그날 와서 이제 얘기 주장이 딱 두 개예요. 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리박스쿨 안 갔다. 네. 모르고 안 갔다. 나는 이승만 학당 갔어. 이승만 관련 거기 가서 그렇게 한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보신 영상이 리박스쿨 강연장입니다. 그렇죠. 네. 저게 맞습니다. 2019년 6월 7일인데 손효숙 대표를 모른다 그랬죠. 6번 영상 한번 들어주세요. 그만 들어 이제. 리박스쿨. 아 그래서 하지 말라 했잖아. 이현주 의원 지지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범 씨는 누구예요? 이거 끝내고 설명. 네. 사이에 이걸로 지금 저때 2019년에 손효숙 대표가 두 개를 했는데 같은 거예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가 있고 리박스쿨이 있고 난 프리덤 갔지 리박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2017년 6월에 손효숙 대표가 공무원을 정년퇴직하고 이희범을 만나가지고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를 만들어요.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저기 만든 거예요. 저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제일빌딩입니다. 같은 층에 고성국도 있고 이희범도 있고 손효숙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를 만들고 리박스쿨을 따로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 장학회 활동을 하면서 리박스쿨로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 예를 들면 민주당의 그 교육연수원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교육연수원이 민주당입니까 아닙니까? 민주당이 다른 데입니까? 같은 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아까 지금 플래카드에도 보면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리박스쿨 프로그램의 한 강연자로서 이현주 당시 무소속 의원이 강연을 한 거죠. 근데 안 갔다 그랬잖아요. 손효숙 대표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전날 사회를 손효숙이 보고 손효숙이 발언도 하고 그럼 전날 한 번 갔으니까 내가 몰랐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먼저 손효숙 대표가 리박스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저게 2019년 6월 영상이고 한 달 뒤에 손효숙 대표가 바로 저 강연장에서 8번 영상 보시면 그만 좀 틀어. 리박스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게 있어요. 반공 자유 수호를 위한 애국전사 청년인재 양성, 근현대사 교육 확산으로 역사 지킴이 개출, 이승만 박정희 리더십 교육의 리박스쿨 운영 등은 미약하지만 장학해온 모든 분들이 중단 없이 눈물로 씨를 뿌린 열매이고
또 기쁨의 열매이고 또 그 비전입니다. 역사교실에서 탄생된 또 역사지킴이, 구국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된 리박스쿨. 여러분들 이 자리가 리박스쿨인 건 눈치채셨죠?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여기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다 저희가 또 게시를 했고요. 여기 왼쪽은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 바른 역사 문화를 배우기 위해 교육에 적극 참여합니다. 나는 시간과 재능과 소득을 애국을 위해 기꺼이 사용한다. 여러분 와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과 그러니까 감사의 리박-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끊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리박스쿨이 별도의 당시엔 단체가 아닌 게 리박스쿨은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보도했을 때도 사업자 번호가 없습니다. 리박스쿨은 실질적으로는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별도의 단체를 냈는데 2019년까지 저 장학회와 리박스쿨은 당연히 한 단체예요. 한 몸 프로그램이었고 2020년에 손효숙 대표가 장학회를 다른 분한테 넘겨요. 대표를. 그리고 나서 난 리박스쿨만 해야겠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20년이겠죠. 그러니까 저때 당시만 해도 난 저기 프리덤 컬리지를 가지 리박스쿨을 간 게 아니야.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리박스쿨 그때는 프로그램 분리가 안 강연을 됐을 갔을 때니까. 네, 분리가 안 됐을 때니까. 네. 그런데 내가 딱 한 번 가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그때 단시 딱 한 번 네. 가서 오래돼서 네.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2018년 12월에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이미 이현주 의원은 저 제1빌딩 리박스쿨이 있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에 있는 저곳 같은 그 강연장이에요. 같은 네. 장소. 같이 가서 사진 찍었잖아요. 행사하고. 수시로 드나들었던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손효숙 대표도 손효숙 대표지만 저기서 정말 그 핵심적인 인물은 이희범 씨죠. 이희범은 MB 때 댓글 공작 했잖아요. 댓글 공작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청와대에서 기업들에 압력 넣어가지고 지원해줘라 그래갖고 뭐 2억 3억씩 돈 받아가지고 댓글 공작하고 국정원 댓글 공작 관련된 처벌받은 분이에요. 네. 근데 저분이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에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러면서 리박도 생기고 프리덤 칼리지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손효숙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 번 같이 만나서 네네, 사진 제출도 했기 반복적으로. 때문에. 근데 이희범 씨와 이현주 당시 의원은 무슨 관계냐? 제가 볼 때는 이희범 씨한테도 이명수 기자가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이제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네,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겠는데 일단은 이희범 씨가 이현주 당시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가서 나는 이현주와 연대해서 함께 싸운다는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몇 개가 많네. 지금 영상 한 20개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사무실에 강의를 오셔갖고 우리 연대합시다. 독불 장군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어도 홀로의 힘 갖고 세상을 이제 악의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연대합시다. 해서 지난 7월 8일 날 우리 원전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첫 집회를 했습니다. 싸움도 할 줄 알아요? 민심이 천심이고 그 천심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시대에 그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현주다. 그러니까 이희범 저 대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이현주 의원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이분이 2019년에 행동하는 자유시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보니까 이희범과 같이 많은 연대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단체의 공동 대표가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란 분인데 그 식민사학자. 예. 예. 종족 반일주의라는 책 있잖아요. 그 이영훈 서울대 전 교수가 냈던 그 책의 그 요지는 두 개죠. 첫 번째 식민지 근대화론, 두 번째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다. 이거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그 똑같은 사관을 이른바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그 친일 사관을 갖고 있는 이병태 교수가 공동 대표를 하면서 이현주 의원과 같이 활동을 했고 책이 나오니까 많은 논란이 되잖아요. 당시에 실제로 이현주 의원이 학문의 자유다 라면서 이걸 쉴드칩니다. 네. 그거는 언론 기사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강연한 게 아니고 저 당시에 2018년 19년에 이현주 의원의 많은 활동들이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제일 많이 남은 거는 본인의 이현주 TV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에 지웠더라고. 거기 제일 많은데 어쨌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역사관도 역사관인데 제가 또 영상을 보다 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직접 오셨을 때. 나 그거 알고 있어. 네. 나 알고 있고. 아무튼 저도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네. 저도 방송하는데 뭐 그냥 왔겠어요. 이제 저도 그 많이 봤고. 근데 지금 댓글에도 야 그래 극우적 역사가 문제 있다 쳐. 그 2019년이잖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월요일에 이현주 의원이 나왔잖아요. 극우적 역사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바뀌었냐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월요일에 저와의 인터뷰에서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지. 예.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 그거는 말은 없다니까요. 예. 바뀌지 않았다니까. 예. 그리고 자꾸만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봉직 기자가 화가 좀 난 것 같은데. 그럼 아니, 네. 화가 난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더라도 제가 당시에는 뭐 잘 몰랐다거나 근데 지금은 그거 생각이 아니야. 바뀌었다거나 그건 하면 끝났을 아니야. 일인데 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당의 수석 최고 전문위원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임시정부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의 뭐
적통성을 부정한다거나 이승만 뭐 박정희 공과론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정치인 이현주도 공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예전에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끝냈을 건데 역사관 논란과 더불어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거 보고 네. 가야겠다. 제가 뭐 오늘 보니까 이제 부정선거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제가 떨어진 입장에서 자꾸 얘기하면 참 이게 지가 떨어져서 그렇다 이런 말 들다가 말을 잘 못하는데 가끔씩 얘기합니다. 가끔씩. 그런데 그런 것도 걱정도 안 하잖아요. 다. 그러면 최소한 제도를 바꿔야 되겠죠. 제도를. 사전선거를 없애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전선거를 없애거나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그 문제의식이 최소한 없는 사람은 다음에 당대표로 뽑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신장식 의원이 아마 그 뒤에 바로 나와서 뭐 기회주의자 발언을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현주 의원이 저때 스스로 정치인은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선거 조작과 관련해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규명하고 그리고 이 잘못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하는 문제하고 너무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문제하고는 그렇게 꼭 배치되는 건 아니다. 왜 사전선거는 이틀하고 본선거는 하루밖에 안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국민의 주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 그런데 치명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계기로 제발 좀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도라는 것은 유권자는 이제 중도가 있습니다. 유권자는 양쪽을 이렇게 보고 또는 진영을 보고 그때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쪽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유권자일수록 중도 성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저는 중도가 있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 자기 주관은 뚜렷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영을 너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자기 주관과 소신은 있어야 되지 않냐. 나는 이럴 때마다 여기를 지지하고 저기를 지지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기회주의가 되기 쉽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은 자기 소신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했던 말을 본인이 지키면 됩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시면 되고 이제 역사관에 더해서 부정선거는 지금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킬 때 그 주장하는 근거잖아요. 네. 저기에 대해서도 물론 이현주 의원이 내란 상황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저도 잘 알고 그렇습니다. 있고 많은 네. 국민들이 또 지지를 네, 했습니다. 저는 근데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네. 큽니다. 근데 이 부정선거라는 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여당 수석 최고 전문위원이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밝히는 게 더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꾸 과거 얘기하시는데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지나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형님. 네. 아니 봉지욱은 나는 타당하다니까. 네. 아니 제가 요것도 또 욕 먹더라고. 제가 이현주 의원이 빨리 사과를 해라. 그래야 내가 이 주제를 안 다루게 할 매불쇼에서만큼 네. 명분이 된다라고 한 건데 네가 뭔데 이건 뭐 사과로 끝내려고 하냐. 요건 제 세계관 안에서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아닙니다. 네. 제 세계관 안에서 예를 들어 사과했다. 그러면 아유 봉지욱 기자님 이제 한다고 막 어디 막 다 써놨더라고 또. 근데 내가 갑자기 못한다고 하면 입틀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과했다 이제. 기자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건 명분이 될 수 있잖아. 네. 그런 거지. 제가 뭐 사과하면 끝 뭐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요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가 이제. 머리 아파. 머리 아파. 형님이라고 처음 불러본 것 네,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죠. 네. 좋지 않은데 뭐 어떡합니까? 이거를 알게 된 이상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것이고. 그거 물어볼 맞어요.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또 기자는 질문하는 것이고 네. 정치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과거에 뭐 누구를 좋아하니 싫어하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말 실수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나는 이거는 강조하고 싶어. 그거랑은 전혀 본질적으로 달라 이거는. 그 말이 이현주 의원이 아니고 다른 민주당 마찬가지지. 저런 얘기를 했더라도 네. 똑같이 맞아요.